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올게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고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새로운 주도주들이 좀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심심했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기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천조를 정말 처음으로 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거래대금을 반도체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새롭게 올라오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돈이 몰리는 곳,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몰리는 곳, 우리가 충분히 추세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면 도움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한 줄 한 줄 써주시는 거 보고 있는데, 뭐 AI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AI 아니고요. 네,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 댓글이 짧게라도 있으면은 제가 도움이 그리고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거래대금이 돌면은 또 주도 업종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 공부해 놓으면 좋으니까 이 자료집들 꼭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좀 특강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돌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어제자에서는 엄청나게 상승 그리고 급등, 거래대금 돈이 엄청 몰렸었는데 오늘은 오르긴 했지만 어제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린 곳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몰리긴 했는데 오늘 뭐 상승을 주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자에서 워낙에 막 10%, 9%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지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를 넘었다라는 유의미한 흐름이 있었다. 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 정말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의 원전 발언으로 인해서 영향하는 것도 있고 시장 자체에서 변화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원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6%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승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는 이제 코스피를 추종하는 기업 이 ETF인데 두 배수입니다. 1% 오르면 2% 수익 나는 상품이고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고요. 하나솔루션, 이 태양광인데 사실 평소에 이 거래대금 상위에 안 보이던 기업이죠. 근데 하나솔루션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랑 오늘 좀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봤는데 사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상한가를 갔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업종으로 상승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좀 이 관련 테마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거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꼭 그걸 단편적으로 봐서 태양광이 갔구나 이게 아니라 태양광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2차전지 오늘 전체적으로 일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하진 않았지만 반등이 나왔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현재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쉬고 있는 섹터예요. 얘네 두 개가 좀 쉬고 있고, 오늘 전고체가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강하게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두 배수 오늘 조금 빠졌고요.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방산입니다. 제가 방산이 지금 강한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계속 돌고 있는 흐름이에요. 방산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인덱스, 코스닥 지수를 1배수로 추종하는 ETF고요. 코덱스 200, 코스피를 1배수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APR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했음에도 뭐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APR은 거래대금이 셌지만 하락 거래대금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200 선물 인버스 EX예요. 이게
1%가 빠지면 2%가 오르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방에다가 좀 임팩트 있게 베팅하는 상품인데 최근에 시장이 한 마이너스 5% 빠졌을 때 강하게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다시 하루 빠졌던 게 단 이틀 만에 더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인버스의 수급이 많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혹시 시장이 계속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 사신 분들이 조금 손실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 이거는 이제 반도체 전체 흐름을 추종하는 ETF 거래대금, 미래에셋증권, 이거는 이제 우주항공, 그 다음에 지주 관련해서 상승이 이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업종은 딱 정해져 있죠. 누가 봐도 원전이랑 방산이랑 그 다음에 갑자기 올라온 태양광, 이 부분들이 왜 이루어졌을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어지는 거래대금 들어오는 것들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기관이나 개인들은 뭘 샀고 뭘 팔았을까 확인해 보고요. 순매수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을 샀고요. 삼성 SDI 2차전지, KB금융, 역시나 은행주.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분기 배당을 하는 시기고 상법 개정이 들어가면은 배당을 주는 기업에 집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두 개는 산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간만 봤다. 그래서 이게 조금 유의미하다. 3,400억이면 적은 수준은 아니니까 외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뭘 샀죠? 삼성전자를 6,500억, SK하이닉스를 2,200억,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짝 맛만 봤다. 그래서 오늘 둘 다 원전을 조금 많이 사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SK하이닉스가 조금 조정받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마음에 적지 않게 샀어요. 5,8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샀네. 아마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은 포모가 있는 분들이 매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역시나 좀 포모가 있으신 분들 매수했을 거라 생각하고, 요즘에 네이버를 좀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비교적 적은 물량입니다. 그럼 뭘 팔았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기관이랑 개인한테 넘겼습니다. 기관이 외국인 물량 받아가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이 외국인이 넘겼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물량도 개인과 기관한테 넘겼습니다. 둘 다 넘겼죠. 외국인이 사실상 SK하이닉스는 던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안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히 뭔가를 대단히 매수하진 않고 원전만 사고 있고요. 던지는 거는 요새 반도체 약간 분할 매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새 좀 분할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한테 개인한테도 던지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 수 없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ETF 관련된 매수 물량으로도 저는 받아주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개인 매수세나 이게 좀 희석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ETF로 매수한 이 물량들, 아까 봤던 코덱스 200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ETF라든가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분명 여기에 섞여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털었고요. 그다음 기관은 네이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고, 기관은 그냥 홀딩 중이다.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역시나 반등한 거 팔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대로 외국인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대로 갖다 줬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일부 매도,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좀 물려 있었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올라오니까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또는 손절하신 분들, 본절하신 분들이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다? 외국인의 반도체를 기관과 개인한테 던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개인한테 두산에너빌리티의 물량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원전이죠. 왜 원전을 외국인이 유의미하게 최근에 반도체를 제외하거나 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은 사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했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왜 갑자기 태양광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중국 태양광 수출 부가세 환급 폐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이제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이 내야 될 돈을 안 낸 거니까 당연히 원가 자체가 다른 태양광보다 낮았겠죠. 낼 돈을 안 냈으니까. 왜 그만큼 깎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깎인 만큼. 근데 이제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이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일종인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4월부터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환급률을 4월부터 12월까지 낮추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폐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왜 우리나라 이득입니까? 뭐 중국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태양광 이 반사 이익 그리고 경쟁력이 올라간다라 봐야겠죠. 중국이 너무 싸게 파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힘들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이 좀 비벼볼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 이익으로 상한가를 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태양광 제품의 수출 시장에서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너네들 때문에 태양광 시장이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세금 깎아줬더니 그 깎아준 걸로 단가를 더 내리고 있어. 사실 이거를 원한 건 아니었죠. 근데 너무 이걸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가세 환급을 폐지를 한 겁니다. 일부 수출 기업들이 그간 부가세 환급금을 해외 바이어에 대한 가격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깎아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격을 더 내려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불공정 경쟁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랑 사실 원전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광이 올라간 게 느낌이 약간 스테이블 코인처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테마주처럼. 그러면은 지금 상한가를 단기간에 막 올려버렸는데 이걸 따라잡아야 되냐? 사실 저는 따라잡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 태양광이 지금 비싸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부가세 환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걸로 협상 보던 해외 바이어한테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되니까, 그럼 가격이 비싸졌으면 이제 뭐다? 전력을 발전하는 이 발전원에 대한 대체제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대체제가 뭐가 될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태양광이 아닌 풍력 그리고 원전에서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풍력이나 원전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거는 확인을 했거든요. 막 크진 않아도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유독 많이 들어온 게 원전인 거죠. 왜? 이거에 대해서 반사익 받는 것도 있는데 추가로 누가 트럼프가 야 원전 가져와, 만약에 야 너네 돈 없어? 그 원전이라도 미국에 지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최근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에 막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속을 하면서 압박해 왔습니다. 야 돈 가져와, 왜 돈을 안 가져오냐, 약속했잖아.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이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자국 내 원전 건설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미국에다 원전 지어. 그러면은 조금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조금 널널하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거기다 원전 지으라고 하는 거는 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 능력이 사실 한국만한 데가 없어요. 미국 내에는 그만한 기술력이 사실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정말 저기 뒤쪽에 빠져 있는 늙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한테 자꾸 삥 뜯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원전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뜻이고요. 한미 외교장관이 그리고 추가로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합의하기로 일단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미국에서 정말 크게 원하는구나, 관심 많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에 대한 대체 이 전력원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독 원전의 거래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 이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좀 관심을 계속 추세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이 코덱스 K 원자력 SMR이었습니다. 그래서 0098F0이라고 하는 이 원자력 SMR이었는데,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메인이고 현대건설, BHI, 삼성물산에서 이 원전 기업들이 꽤나 밸런스 있게 SMR 중심으로 깔려있는 ETF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0098F0입니다. K원자력 SMR 흐름이 사실 관심 가졌던 구간 라인 때 여기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그대로 쭉 저희는 따라왔었고, 근데 중간에 이제 다른 반도체라든가 거래대금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들고 가는 게 맞아요. 한 14,500원 손절가 잡고 들고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 새로 관심 가져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14,500원 손절가 잡고 지금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은 손절할 각오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선 무조건 돈 벌어 이런 구간 따위는 이제는 안 나옵니다. 왜? 모든 기업이 상승하는데 저점에 사고 싶어 하면 살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대부분 다 뭐다? 음봉이 아니라 양봉.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앞으로 올랐는데 더 오를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뭐다?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쏜다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야 돼요. 예,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쏠 거면 여기서 쏴야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안 쏜다 그럼 내려왔다가 다시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가만 칼같이 잡고 가셔라. 그래서 원전 14,500원 손절가 잡고 칼같이 잡고 추세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확인됐고요. 근데 원전처럼 이렇게 전력에 대한 관심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매번 강조하던 게 있어요. 정말 상위 15개 안에 거래대금이 들진 않지만 항상 그 바로 밑에 있던 거래대금이 몰리고 돈이 몰리던 업종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력기기예요. 전력기기는 꾸준히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몰리고 있던, 꾸준히 15위 안에는 없지만 20위, 25위 안에 꾸준히 돈이 모이고 있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조 원 규모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앞두고 전력기기 업계가 증설 경쟁을 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3사가 총 지난해 곡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주받은 물량이 총 27조더라. 뭐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죠. 전년이 20조였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수주가 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수요와 관심 많다. 사람들이 반도체만 엄청나게 좋다고 하지만 전력기기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상승세가 쭉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걸. 근데 이번에 하이퍼불이다. 그러니까 초강세장이다. 이건 세다 못해 너무 세다라고 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재 전력기기 기업들이 증설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 충북 청주에 스마트 팩토리 기반 배정기기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양산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력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뭔가 하나를 딱 집어서 관심 갖는다라기보다는 세 개를 밸런스 있게 관심을 갖고 가는 게 낫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오르거나 종목이 오르거나 할 때 사실 그 업종에 잘못 고르면 혼자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버는데 나 혼자 못 벌면 그거만큼 사실 우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시장의 평균 정도만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의 평균만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ETF를 보는 게 낫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 찍었다가 소외되면 정말 우울해서 그래요. 그래서 0117V0이고요.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탑3 이 세 개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플러스 그 이외에 추가적인 이 전력기기 관련된 이 중소형 기업들도 같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런스 있게 따라갈 수 있는 ETF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117V0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박스권을 시간 있고 오래 줬습니다.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자리를 줬었는데 사실 현재 이 구간부터는 관심을 다시 가져볼 수 있고 꾸준히 이거는 추세를 이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쏠 거면 지금부터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14,000에 손절가를 잡고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승이 드디어 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진다면은 14,500원으로 그냥
올려 잡아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는 현재 구간에서 14,500원 똑같이 칼같이 손절 잡고 추세를 봐야 돼요. 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갈 거면 여기서 출발해야 되고 갈 거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안 갈 거면 다시 죽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잃을 각오, 던질 각오, 나는 그럴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대신에 뭐다? 짧게 잃고 크게 번다. 짧게 잃고 더 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를 잃고 내가 25% 수익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지. 0% 손실에 내가 15% 수익 내겠다 하면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은 내주더라도 더 가져가는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기기 충분히 관심을, 지금 시작이 됐고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는 게 배당, 그 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인데 이제 은행이죠. 지금 은행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흔들리거나 뭐 그럴 흐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성향이 높은 은행주에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고요. 이제 이 상법 개정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고 이제는 호주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좀 유리한 구간, 주주 환원이라는 동력이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까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나오고요. 5일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그다음 6일에 우리금융지주 해서 이제 은행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나 흐름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본에 비해서도 기업 가치가 높지 않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둘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 하나를 저희가 골라가지고 보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의 밸런스를 따라가는 게 가장 소외감 없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코덱스 은행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덱스 은행은 매달 이제 배당을 주는 ET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91170이고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해서 좀 밸런스 있게 지금 비중이 나눠져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관련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추세 상승이 조금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 실적 발표한 다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500원은 지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흔들리더라도 다시 좀 추세가 2월 말까지는 볼만한 구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흔들리더라도 2월 말까지는 보고 가자, 좀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하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출발하신 거고, 늦게 보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아직 좀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흔들릴 때, 음봉이 나올 때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역시나 그래도 손절할 각오는 해야 돼요. 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덜 잃고 더 버는 기회를 잡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13,500원 잡고 가는 게 있습니다. 은행은 13,500원입니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했던 대로 시장에서 좀 주목하든 안 하든 돈이 몰리고 있고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으면 관심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충분히 지금부터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제가 보는 시선을 나눠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좀 시장의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수익이나 그 이상이 되는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 아니면은 뭐 내용들 저희가 2026년도로 업데이트해서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저희가 이번 좀 중요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아마 주도주가 새롭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주도주를 같이 공부하고 정리해드리는 특강을 진행할 텐데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당일 뭐 상승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장 시작 전 시황이라든가 아니면 테마주 정리라든가
이것까지 전부 다 무료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사실 개인정보도 받아서 쓸 데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고, 그래서 저희가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무료로, 그 대신에 중요한 글을 쓸 때 푸시 알람 같은 걸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푸시 알람에 대한 뭐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허용하시겠어요 뜨거든요. 그거 다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뭐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특강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주 안 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제 무료로 이제 많은 분들이랑 저희가 항상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라이브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강을 언제 진행을 하느냐,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제가 공지글을 올려놨어요. 2026년 반도체 로봇 다음 50% 상승 랠리 주도주 공개 특강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저희가 2월 7일 토요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왜 10시냐면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대부분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하시기 전에 이제 오전에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오전 10시 2026년 반도체 로봇 다음 50% 상승 주도주 탑3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2026년 다음 주도주를 같이 공부하고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26년도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종목을 찾았으니 그 다음에는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매수 가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같이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주니까요. 모두들 여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어플에 들어오면 이 어플 글에다가 제가 방송 참여 링크를 띄워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플에 꼭 들어오셔야 방송 참여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어플에 들어와 계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에서 이번 주말에 토요일날 강의에서 라이브에서 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자료집 나눠드린다고 했죠.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산업 핵심 자료집 2026년도 2025년 하반기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뭐 2월 4일, 3일, 2일 추천주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안에 있는 자료가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꼭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는 저희 분기에 한 번 하는 무료 특강입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이니까 어플에서 저희가 방송 참여 가능하거든요. 꼭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다들 라이브로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댓글 모두 제가 읽고 있고 그걸로 힘을 얻고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